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요즘 이 국내 정치는 잘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안 다루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요즘 성남의 뜰 대장동 스캔들이죠. 게이트. 그래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성남의 뜰의 초대 대표가 수천억 원의 뇌물이 처발려졌는데 이거 그냥 일반 지금 현재 있는 경찰 검찰 가지고 되겠냐, 누가 받아먹은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특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관련 소식 또 공감이 가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중국 문제, 또 고소한 중국 문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소식 알려드립니다. 시진핑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중국 경제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석탄 대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어 이제 보름 정도 겨우 버틸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라는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악수를 두었던 시진핑의 실책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석탄 대란과 전력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석탄 비축량이 이제 보름치밖에 안 남았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시노링크 증권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21일 기준으로 중국 주요 발전소의 발전용 석탄 비축량이 1131만 톤에 불과해서 15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21일이었기 때문에 8일이 지난 29일 오늘 기준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시노링크 증권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이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발전용 석탄은 18억 5천만 톤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14억 톤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적게는 2억 2,200만 톤, 많게는 3억 4,400만 톤의 석탄 부족이 예상되며 확보한 석탄도 고품질이 아니어서 발전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매년 9월이 되면 중국 발전소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석탄 재고량을 보충해 왔기 때문에 재고량이 1년 중 가장 많은 시기가 되었지만 올해는 석탄이 매우 귀해 겨우 불을 켤 수 있을 정도이고 일부 지역은 이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올겨울 최악의 전력 대란과 난방 대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뒤 1년 동안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석탄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 석탄은 생산량도 적고 품질도 낮을 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운송기간도 호주산의 3배가 넘어서 중국의 에너지 대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노링크 증권이 조사를 한 내용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는데 정말 고소한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1130만 톤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름밖에 못 되는데 문제는 그 1130만 톤이라고 발표했던 조사했던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8일 전이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제 해마다 겨울을 날려고 하면은 18억 5천만 톤의 석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된, 그러니까 계약한, 언제까지 납품해줘 하고 계약한 석탄이 14억 톤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또 추가 확보 더 해나갈 거니까 이거 이제 시노링크 증권이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2억 2,200만 톤, 많으면 3억 4,400만 톤 정도가 부족할 거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동북 삼성을 포함해서 31개 성 중에서 10개 성이 지금 블랙아웃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블랙아웃이 들어가면 난방이 안 되는데, 우리처럼 온돌 하는 것도 아니고 난방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이 인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진핑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970년대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서 착안해서 원고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냥 야 호주 쟤들 인구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한번 이 시범 케이스로 한번 조지자 해서 맛 좀 봐라.
쿼드, 오커스 웃기지 마 해서 호주를 시범 케이스로 조졌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그냥 옆구리를 걷어차는 어마어마한 로우킥이 되어서 다리를 쩔뚝쩔뚝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그런 강압적인 주변국을 무시하는 이런 그 제국주의적인 이런 강압 정책이 결국은 자신들의 눈을 제대로 찌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시진핑이 3년임에 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사회과학원의 발표대로 이게 5년 정도는 개선이 못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 참 기가 찬 복마전인데요. 이번 대선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두 개 회사를 거느린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 초대 대표의 입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천억 원을 처발랐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말이었는데요.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 초대 대표를 지낸 최모 씨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은 의혹이 너무 많으며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 라면서 충격적인 폭로를 하고 나왔습니다. 최 전 대표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자신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라며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판을 깔아줘야 이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최 전 대표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폭로를 내놨습니다. 최 전 대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도 돈을 처발라 놨으니 말이다. 라며 나도 이 상황이 무섭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몇천억 돈을 처바르는데 안 무섭겠냐? 라며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인물들이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 등의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한 관련 인물들의 수입을 보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7년 근무하고 대리로 퇴사하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 466만 원을 출자한 김만배 씨가 1208억 원을, 각각 872만 원을 출사한 김만배 씨 가족 2명이 각각 101억 원을, 8721만 원과 5581만 원을 출자한 변호사와 회계사가 각각 1007억 원과 644억 원을 받는 상식 밖의 배당을 받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소수의 카르텔이 가로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 역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사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최 전 대표의 발언대로 수천억 원이 처발라진 대상일 수도 있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은 배제하고 완전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이재명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고맙죠. 왜냐?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게이트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희 이제 이 같이 원고를 만드는 우리 사무실의 직원들이 있죠. 아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이 정도 그 지지율이 나오고 뭐 쉴드를 쳐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놀랍다, 정말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냥 10%에서 5%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뭐 52%만 되면 되는 거지. 51% 조금 불안하니까 52%만 되는 거지. 뭐 문재인이는 뭐 50% 넘었냐.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중간에 있는 10%. 그래서 이 20대들, 특히 20대 남성들은 완전히 지금 돌아섰지 않습니까?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아는 지인인데 민주당 후보로 기초의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20대예요. 20대인데 제 아들하고 친구입니다. 동갑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거하던 당시에는 뭐 민주당, 뭐 자기 아빠가 민주당, 뭐 그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되어서는 그
친구들에게 그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왕따를 당하냐? 너희 아버지 민주당 좌빨 아니냐? 이렇게 나라 망쳐놓은 장본인들의 하수인 아니냐? 너하고 안 놀아. 대화 안 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할 때 또는 지난 지방선거 할 때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이건 경남 지역의 하나의 어떤 그 에피소드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지금 877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김만배처럼 1억 원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크게 많지 않지만 877만 원 정도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죠. 그런데 877만 원 투자했더니 101억 원을 줘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억 원 투자했더니 1200억 원을 줘요. 1200배의 배당을 한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정관, 언론에 왕창 뿌렸다. 그래서 언론에도 다뤄지지 않고 그동안 그리고 경찰, 검찰 도대체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왜? 워낙 많이 뿌렸으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화천대유 대표가 이거는 검찰 조사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나도 겁난다. 라고 했던 게 자기가 몸통이 아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몸통이 아니다. 왜? 자기가 몸통이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꼬리 자르게 들어가고 그 말은 그 정도로 여기가 겁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니까 저는 그 최 전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을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인데 검사 사칭해서 뭐 이제 했죠. 그 검사 사칭한 사건의 담당 검사가 곽상도 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었고 그 검사 사칭이라고 하는 그게 아주 솜방망이 처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뭔가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온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저격수 역할을 잘했었죠. 지난 조국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곽상도 의원이 그러면은 저러한 정보가 야 정말 대단한 정보를 막 제시를 하고 TV에서 그랬는데 이게 이재명 측에서 그동안 쭉 계속 인연과 링크를 이어왔으니까 이재명은 반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밀어준 게 아니냐. 왜? 조국이 나오면 조국하고 또 경선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이런 유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추를 보면서 뭐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좀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돈을 뿌렸으면 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의혹이나 우려대로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시점 중에서 이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변호사를 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인사를 올려서 특검으로 만들어준다면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아주 투명하게 할 거 아니냐라고 최 전 대표가 주장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특검 수용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검찰 조사는 받는데 특검 수용 안 한다? 경찰, 검찰 조사는 자신이 있는데 특검은 누군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이런 식으로 소수가 갈라먹은 이런 것들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이런 범죄가 나온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뭐 중국에서나 또는 아프리카 어떤 그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툰다? 이건 대한민국 수치입니다. 빨리 특검 도입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